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빨간 등불이 화려하게 들어온 이틀이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대응 방식이 다양했습니다. 인버스 상품으로 위험을 해지하거나 이번 기회에 좋은 주식을 더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아예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저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게 하락폭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기록을 보면 3월의 코로나 저점 이후로 하루 동안 빠진 주가 폭으로 보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S&P 500은 6월 11일이 최대 하락폭이었고 그 다음이 9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그저께 9월 3일이 최대 하락폭이었고 그 다음이 6월 11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날짜가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같은 흐름을 보이는 걸까요? 오늘은 이 두 날짜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하려면 채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채권과 주식, 이 두 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마도 대부분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를 할 겁니다. 채권은 만기가 되면 투자 원금에 약정된 이자를 얹어서 돌려받는 돈이고 주식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처이기 때문이죠. 다만 채권과 주식의 기대 수익률 차이가 벌어질 때, 즉 채권 금리가 낮아지거나 혹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질 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장기 채권 기준으로 수익률이 0.6에서 0.7% 수준입니다. 미국이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채권 수익률도 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낮은 수준이죠. 우리 은행 예금 들면 이자가 0%대로 나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매력이 떨어지는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죠. 이 그래프는 파란색 10년 미국채 수익률과 까만색의 나스닥 100 이익 수익률 그리고 회색의 S&P 500 이익 수익률 그래프를 겹쳐놓은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오면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던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채권과 주식의 기대 수익률 격차는 오히려 유지가 되거나 점점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수익률도 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과 주식이 무슨 상관인가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금이자가 너무 싸니까 주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금이자가 10%, 20%면 굳이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주식을 하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예금에 넣는 돈이 이 채권 시장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은 아주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그 이유가 채권이냐 주식이냐 이 고민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큰 손들, 기관 투자자들 역시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글로벌 주식 시장보다 글로벌 채권 시장이 무려 2배 이상이나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에 흘러가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만 보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채권 대비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면 아직도 주식은 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기업의 earning, 그러니까 순이익 측면에서 봤는데 우리 투자자들에게 더 밀접한 관점인 배당 수익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S&P 500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1.74% 수준인데요. 배당 수익률 역시 채권 수익률 대비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S&P 500 종목의 78%, 그러니까 약 390개 기업들이 채권 수익률보다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역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지난 20년간의 평균치가 2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률만 받아도 채권 이자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8월 27일 목요일에 이 채권 수익률이 나스닥의 배당 수익률을 따라잡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나스닥의 배당 수익률이고 까만색 선이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두 수익률 곡선이 맞닿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채권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자금이 채권으로 흘러들어가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6월 11일의 시장이었습니다. 6월 11일에 약 일주일 전인 6월 5일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스닥의 배당 수익률을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따라잡은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그리고 약 일주일 뒤 나스닥은 마이너스 5% 하락합니다. S&P 500 역시 약 마이너스 5.9% 하락하면서 당시로서는 두 지수 모두 코로나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다시 떨어지면서 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채권과 주식 시장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연준의 정책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면 연준이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금리를 낮추기도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채권 매입량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당연히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서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 27일에 10년물 장기 채권의 금리가 급등을 했고 연준이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면서 장기 금리가 다시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2일에 발표한 기록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에 최근 3개월간 가장 큰 규모로 채권을 매입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난 8월 28일 연준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 제도라는 걸 도입한다고 발표한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준을 평가할 때 평균치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3%가 된다고 해도 올해 물가 상승률이 1%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걸 평균치를 내서 평균 2%라는 목표를 달성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권 매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로 돌아와서 9월 4일 채권 수익률이 다시 반등했습니다. 과연 연준이 채권 매입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계속해서 낮출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을 용인할 것인가,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물론 최근에 8월 실업률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긴 했지만 경제 부양의 필요성은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죠. 특히 유럽, 아시아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결국 이런 경기 부양의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인 것도 분명 사실이고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이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월 기록을 보니까 장이 열렸던 21일 동안 S&P 500 지수는 총 5번, 나스닥 100 지수는 6번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 오르면 하루 정도 떨어진 겁니다. 체감상 정말 쉬지 않고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는 조금은 조정을 받을 때가 됐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반은 남겨놓고 반 정도만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잃고 싶지 않은 게 첫 번째고 더 떨어지면 줍줍을 할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런 주식과 채권 시장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면서 잘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